2007년 5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약 50km 떨어진 작은 도시 메테펙. 이곳에서 농장을 운영하던 마라오 로페즈는 창고에서 들리는 아주 기괴한 울음소리의 정체를 찾아 나섰는데요. 그런데 대체 이게 뭐야?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괴 생명체가 쥐덫에 걸려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뭐야? 그거 아니야 그거? 스미골? 자, 어린 아기보다도 작은 몸집에 털 하나 없이 매끈한 피부, 그리고 긴 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골룸이잖아 있네, 진짜. 골룸. 저게 생각해보세요. 집에 있는 덫에 저게 걸려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무섭겠는데? 아니 저걸 놔줄 수도 없고 죽이기도 찝찝하고 아 막 죽이면 안 되지 일단. 자, 이상한 생김새 괴 생명체가 두려웠던 로페즈는 결국 괴 생명체를 익사시켰고요. 왜? 그 사체를 한 대학교 연구팀에 의뢰해 DNA 조사 등 연구에 들어갔는데요. 이 생물체는 인간도 아니지만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생물체는 더욱 아닙니다. 대학 연구팀은 해당 괴 생명체가 인간과 비슷한 관절을 가지고 있지만 골격은 도마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지구상에 현존하는 어떤 생명체하고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분석. 다만 뇌 후두염이 발달한 것으로 보아 매우 지능적인 생물체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쥐 같기도 하고 도마뱀 같기도 하고 머리랑 팔 보면 약간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몸에 여러 생명체 어. 특징들이 막 혼재하고 있죠. 외계인인가? 뭐야? 실제로 괴 생명체가 발견된 지역이 UFO가 빈번하게 목격되는 곳이라 괴 생명체가 아기 외계인이라는 추측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 뒤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 괴 생명체를 가장 처음 발견했던 로페즈가 마을 인근 도로변 위 불에 탄 채 버려져 있는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어머!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은요. 로페즈의 시신에서 다른 외상이나 타살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죽은 아기 외계인이 저주를 내린 거다라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똑같이 이 물에 익사시킬 때 어디 좀 가뒀을 거 아니에요? 꼼짝 못하게. 꼼짝 못하게 차 안에 가둬놓고. 같은 방식으로 이제 복수를 당한 거예요. 네. 타살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외계인의 소행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흔적이 아니니까. 자, 과연 농장에서 발견된 괴 생명체의 정체는 아기 외계인이었을까요? 만약 외계인이 맞다면 그는 외계인에게 복수를 당했던 걸까요? 이번 특종은 고고학계에 큰 논란을 일으킨 물체입니다. 루마니아 클루즈나포카 지역의 한 박물관에서 기원불명이라고 표기돼 전시됐습니다. 이게 왜? 뭐야? 먼저 이 물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물체가 1973년 루마니아 중부 아이우드 지역에서 건축 공사를 하던 중에 지하 약 10m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길이는 20cm, 폭은 12.5, 두께는 7cm고요. 특히 저 오목한 부분, 한눈에 봐도 누가 기계로 정밀하게 가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이 물체의 정확한 용도 파악을 위해 스위스 로잔의 한 연구소에서 탄소 연대 측정을 실시한 결과 이 물체는 25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발표.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기계로 정교하게 깎아서 만든 듯한 이 물체의 주 성분은 알루미늄. 알루미늄을 가공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25만 년 전에 알루미늄을 가공한다고요? 그러니까요. 구석기 시대 아니에요? 아니, 알루미늄은 전기를 이용해서 합성으로 만들어진 그 금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대 기술로 만들어진 그런 어떤 금속에 가까운 건데. 문과인데 상당히 많이 알아요. 아니, 이 재련 정도 기술, 다 알죠. 아니, 재련 기술이라는 게 이게 이론은 적용을 해도 이 에너지 여론이 없으면 못 뽑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알루미늄은 인위적인 그거다. 재련 기술이 없어도 네. 자연적으로 어떻게 알루미늄이 형성된 걸 이렇게 갖다 쓴 게 아니, 아니에요? 근데 전기로 만드는 거.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아요, 알루미늄? 번개 착 해가지고 이렇게. 지각에 매장된 원소인 알루미늄을 인류가 발견해서 알루미늄이라는 이름을 붙인 게 1807년입니다. 19세기잖아. 이 알루미늄을 재련해서 포크와 같은 물건으로 가공하고 생산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856년부터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알루미늄이 등장한 게 불과 200여 년밖에 안 되는데 루마니아에서 발견된 이 알루미늄 물체가 25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 말도 안 돼.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구석기 시대면은 저기 돌도 안 갈아 쓰던 때인데 무슨 알루미늄을 재련을 해요. 혹시 그거 아닐까요? 정 기자님이 좋아하는 타임캡슐. 이게 어떻게 1위 후보야? 아 엽기적인 그녀야? 아니 죄송한데 그건 타임캡슐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대만에서 아 타임캡슐 한 2년 머신 한 2년 전으로 돌아가서 나 아직도 타임캡슐이랑 타임머신 헷갈려. 누가 타임머신 타고 25만 년 전으로 갔다가 실수로 저거 놓고 왔거든요. 던져놓은 거지. 아 번개 자작설이 저는 가장 유력해 보여요. 번개 자작설. 자작설. 번개 자작. 25만 년 전 알루미늄 물체의 존재가 드러나자 역사학자, 과학자들은 대혼란에 빠졌고요. 급기야 이 물체의 구성 물질은 지구의 기술과 결합할 수 없습니다. UFO의 흔적이 분명합니다. 외계인이 지구에 방문한 흔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했고 25만 년 전에 루마니아 쪽에 왔었다는 얘기네요. 논란 끝에 결국 이 알루미늄 물체는 기원불명이라는 표기와 함께 루마니아 클루즈나포카의 박물관에 전시됐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에서 발견된 25만 년 전 알루미늄 물체. 정말 외계인이 지구에 남기고 간 흔적일까요? 아이 옆에 나타난 뭐뭐뭐. 2011년 아르헨티나 산타페 2살 된 아기 베나민을 지켜보던 엄마 실비아는요. 얼마 전부터 이상한 점을 포착했습니다. 베나민이 자꾸 어딜 보면서 얘기하는 거지? 자, 아들 베나민이 언제부턴가 허공을 보며 마치 누군가 대화하듯 옹알이를 한 건데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부엌에서 놀던 베나민의 모습을 촬영하던 중 도대체 이게 뭐야? 충격적인 모습을 포착한 실비아. 그녀는 깜짝 놀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데? 자, 화면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 그러지 마. 자, 저거. 뭐야 말이 돼? 존재 야, 자체가 저거 그거네. 아까 뭐? 그 저기 소인국 마을에서 나온 6월 사이즈네. 이란에서 오신 그 사이즈네. 그 사이즈잖아요. 아 이거 이때니까 소인이 이때니까. 저 그림자 있잖아. 그래. 이건 조작이라고 보기엔 너무 잘 만들었는데? 조작이면 애가 왜 대화를 하고 있어 걔하고. 그러니까. 애는 정확하잖아. 야, 이거 뭐지? 카메라에 순간 포착된 것은 약 30cm가량의 사람 형체를 한 생명체. 그런데 더 이상한 건요. 엄마 실비아에 따르면 영상을 촬영할 당시 심한 악취가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촬영한 이후에도 아들 베나민이 계속 어딘가를 보며 누군가 대화하거나 주변에서 종종 알 수 없는 악취가 나는 등 이상한 일이 반복되자 2014년에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당시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사람들 사이에선 전설 속 집요정 두엔데나 고블린 아닐까? 고블린 닮았다. 그런 게 어딨어. 분명 가짜다 한 표라며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아까 제 그 뛰어갈 때 귀가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그렇죠. 고블린하고 비슷하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 일대에서는 집요정 두엔데에게 악취가 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두엔데네. 아까 악취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쟤도 겁먹은 거야 지금 뛰어가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애들하고만 소통하고 어른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요정이네. 어른 눈에서 안 나타나려고 그러고 애기들하고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저거는 우리는 못 보던 생명체인 거잖아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 베나민 곁에 나타난 요정이 영상에 포착된 건 한 번뿐이 아니었습니다. 어, 진짜요? 저 지금 어디? 기어다니네. 옆으로 기어가는 거 보이시죠? 쟤는 또 아까 좀 저거 더 작아졌는데? 작은데? 이에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요정의 실존 여부에 대해 또 한 번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해코지를 안 한 거 보면은 진짜 네. 집요정이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아기를 챙겨준 것 같기도 베나민을 하고. 지켜주는 거고 얘랑 친구하고 싶은 거지. 근데 이제 엄마 나타나면 무서우니까 이렇게 도망가고. 네. 아,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완전 두렵죠. 무섭지. 완전 무섭지. 이상하지. 그치. 저기 언제 마음을 바꿔먹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좀 해봐야 되는데. 아, 근데 저 정도면 베나미는 호그와트로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해리포터에서 좀 나오세요. 아니, 갑자기? 너무 해리포터잖아요. 아이의 곁에서 포착된 것은 정말 집을 지키는 집요정일까요? 아니면 진짜 집요정이라면 어쩌면 아이를 돌봐주다가 정체를 들킨 건 아닐까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그 누군가는 직접 자기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잘 듣고 누군지 맞춰보십시오.
난 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최대한 숨어 살고 있죠. 나 근데 조심한다고 했는데 300번 넘게 사람들 눈에 띄었지 뭡니까? 아무래도 키가 2m가 넘고 전 기자님처럼 몸에 털이 많다 보니 자주 목격된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설인? 바야바. 바야바 기억나요? 자기소개처럼 이 특출난 외모 때문에 목격된 빈도수가 비교적 많은 이 전설 속의 괴물은요. 1960년대부터 1994년 미국 워싱턴, 2007년 미국 엘러게니 국립공원, 2010년 캐나다 온타리오 등등 주로 미국과 캐나다 로키 산맥을 중심으로 수십 년 동안 목격담이 속출했습니다. 300번 이상 목격됐으면 다 들켜버린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조심성이 없네, 얘가. 그 주인공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전설처럼 전해지는 반인반수 괴물 빅풋입니다. 빅풋은 이름 그대로 커다란 발을 가진 거인인데요. 캐나다에선 털이 많은 거인이란 뜻의 사스쿼치라고도 불립니다. 즉 온몸에 털이 뒤덮인 사람과 짐승의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간 목격담은 많았지만 현재까지 빅풋이 실존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2019년 한 영상이 공개되자 이번엔 진짜 빅풋이다.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와, 무슨 영상이 되지? 자, 저 멀리 까만 점 보이시죠? 근데 사이즈가 좀 큰 것 같아요. 엄청 크지, 네. 저기가. 방어만합니다, 저. 사람이 안 보일 거 아니야, 저기. 거의 두 배, 사람의 두 배 두세 정도 배 될 것 되는 것 같은데. 같은데. 네. 이거 이상하다. 저 고릴라 이런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낮에 저렇게 찍힌 거예요. 저건 이상한데? 근데 크기로만 보면 사실 곰 같은데요? 곰이네요. 정말 죄송한데 예. 대부분의 저런 사납곰은 야행성입니다. 야행성 동물은 낮에 자요. 거의 깨는 일이 없습니다. 눈이 나빠서 깼나 보죠. 밤인 줄 알고 나왔을 거예요. 불면증. 아니 곰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뭐가 있어요? 얼마나 자꾸 사람들이 많은데. 빅풋이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 그렇지. 나 곰인데. 그리고 먹이도 없잖아, 요즘에. 예. 짜증나. 최근에 딱 우리 그 방송 막하기예요. 예. 자, 이 영상은 빅풋이 많이 목격되는 곳 중 하나인 미국 유타주 프로보의 주민들이 촬영한 것입니다. 영상 속엔 빅풋으로 추정되는 생명체가 비교적 선명하게 포착. 이 영상이 공개되자 사람들 사이에선 빅풋이 실존한다며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고요. 마치 사람처럼 똑바로 걸었고 사람 둘을 합친 것보다 컸다고요. 라며 곰이나 다른 동물이 아니라 빅풋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뿐이 아닙니다. 앞서 2016년도에도 일가족이 프로보에서 빅풋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프로보에서 빅풋으로 추정되는 생명체가 발견되자 진짜 빅풋이 실존하는 게 아니냐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빅풋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를 두고 오랜 세월 논쟁이 이어온 가운데 누구보다 빅풋이 실존한다고 믿으며 빅풋에 정말 진심인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서는요. 어허. 올해 3월 이것까지 내걸었습니다. 빅풋을 잡아오면 현상금을 줍시다. 원티드야? 300번이면은 원티드 할 만하죠. 네. 잡아와라, 그러면. 무려 오클라호마주의 하원 의원인 저스틴 험프리에 따르면 오클라호마 야생동물보호소의 협력하에 빅풋 수색 시즌을 정하고 자주 출몰하는 곳을 표시한 지도와 빅풋 추적 라이센스도 발급. 그리고 빅풋을 잡으면 자그마치 24억 원의 현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이를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그러면 갑시다 우리가. 잡고 나서 거기서 오프닝 하시죠. 네. 괜찮네. 8억씩 나눠가지고 되는 거야, 어떻게. 아니 근데 이제 그 공에 따라서 네. 좀 더 결정적인 공을 세운 사람이 반을 가져가고. 그런 게 어딨어. 3분의 1로 해야지. 뭐 뒤에 좋습니다. 빠져 있으려고 그러지. 누가 봐도 뒤에 빠져 있을 거기 나는 때문에. 찍고 있을게요. 네. 이 증거 영상을 또 잡아야 돼. 아니, 정 기자님 앞장서서 네. 하는 걸 저희가 찍겠습니다. 털도 많으니까 나랑 또 예. 교감이 될 수 있겠죠. 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빅풋 수색법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 빅풋을 산채로 잡아와야만 합니다. 우린 평화롭게 빅풋을 대할 겁니다. 오클라호마에서는요, 빅풋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만큼 반드시 빅풋을 산채로 잡아와야만 현상금을 겟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산채로 잡아, 저렇게 큰 애를. 아니면 빅풋한테 그래. 저기 딜을 걸 수 있죠. 너도 얼마 띄워줄게? 그렇지, 그렇지. 가서 네. 6억씩. 근데 왜 이렇게 다들 빅풋의 진심인 거예요?
사실 오클라호마주는요, 빅풋이 많이 목격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빅풋 수색법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덤을 노린 건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법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도 현상금이 이제 안 걸려 있다는 거죠. 안 걸렸어? 법안이 통과됐어야 이게 예산을 따서 현상금이 뭐안 걸렸으니까 무리할 필요는 없겠네요. 잡아드리려고 했더니만 그 참. 예. 근데 이게 진짜 얼마나 저렇게 알려져 있으면 저런 얘기를 하겠냐고. 그렇지. 인류가 오랜 세월 쫓았지만 여전히 우리와 숨바꼭질 중인 빅풋. 빅풋들은 정말 그곳에 살고 있는 걸까요? 빅풋 여러분, 혹시 어딘가에서 살고 있다면 살짝 저에게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그리스 신화 속에는 바다 괴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6개의 머리를 지닌 스킬라, 소용돌이로 바닷물을 빨아들이는 카리브디스, 그리고 바다의 신 케토가 낳은 수많은 바다 괴물들. 자, 그런데 이 괴물들이 상상이 아닌 괴생명체를 실제로 목격한 이들에 의해서 재탄생됐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2015년 10월 미국 유명 언론 매체에 들어온 미스터리한 제보 한 통. 그리스 신화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생명체를 발견했어요. 이건 지금까지의 다른 해양 동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고요. 오호. 그가 이토록 흥분한 이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그리스 코르프 섬으로 여행을 온 스코틀랜드 관광객 하비 로버트스는 보트를 타고 휴식을 즐기던 중 우연히 한 동굴을 발견했는데요. 호기심에 동굴 속으로 들어갔고요. 신비로운 형광청색 물빛에 감명받아 잔뜩 들뜬 마음으로 이곳저곳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찍은 사진을 확인하던 중 깜짝 놀란 하비. 그가 찍은 사진에는 마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할 법한 길쭉한 입을 가진 회색빛의 괴 생명체가 물 밖으로 튀어나갔다가 사라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피부는 돌고래인데 이게 돌고래는 아니잖아요. 모양이. 아니, 저 모양이 절대 돌고래는 아니죠. 얼굴은 하마 얼굴이고 이상하게 생겼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동물은 진짜 아니에요. 아니야. 자, 이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요. 생김새로 봐선 부리고래 비슷한데? 아니야, 하마와 악어 사이에서 탄생한 새로운 종 같아. 도무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괴 생명체에 대해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국제 크립토 동물학 박물관 소장이 이 괴 생명체의 정체에 대한 소견을 밝혔습니다. 해당 동물은 새로운 종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동물학 박물관 소장 역시 사진 속 괴 생명체의 정체를 알지 못했고요.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종의 생명체라고 추측했습니다. 야, 이게 뭐 사실 바다는 또 하나의 우주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아까 멕시코 해안에서도 괴 생명체가 있었고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은 정말 뭐 신비로운 생명체가 바다에 산다고 해도 뭐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상상을 좀 가미시키고 좀 과장되게 표현했겠지만은 그리스 신화에 존재하는 바다 괴물들의 모티브가 된 생명체들이 실제로 살았을 수 있고 그 당시에 그걸 보고 또 이렇게 신화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무조건 없다고 치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 모두를 혼란에 빠뜨린 그리스 바닷속 괴 생명체. 정말로 그리스의 바다 밑엔 고대 신화 속 신비의 존재가 살고 있는 걸까요?